카일러 머레이가 드디어 먼데이 나이트 풋볼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승리를 따내면서 팀의 4승째를 견인했습니다. 사실 상대팀인 댈러스는 저번주 주전 쿼터백인 닥 프레스콧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베테랑 앤디 달튼이 주전 쿼터백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시즌까지 5시즌째 닥 프레스콧의 시스템을 운영해온 댈러스로서는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른 앤디 달튼이 적응하기 힘든 시스템이었으며 리시버들과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맨들과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개의 인터셉션과 3개의 색을 기록해 댈러스 스스로 자멸한 경기였습니다. 애리조나와 카일러 머레이에게는 소중한 1승이었는데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카일러 머레이가 살아나려면 더 많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쿼터백 러싱을 이긴 4경기에서는 평균 10번을, 진 2경기에서는 이의 절반인 5.5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카일러 머레이의 러싱 시도가 10번에 가까워질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며 낮아질수록 질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지난 시즌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패싱 게임을 선호하는 킹스버리 감독은 연패에 빠지면 다시 러싱 시도 횟수를 늘리고 시합을 이기게 되면 다시 패싱의 시도를 올리는 패턴을 지난 시즌부터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시애틀과의 시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이자 디비전 라이벌인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세컨더리의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세컨더리가 강하다는 뜻은 즉 패싱 수비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승리에 가려지긴 했지만 카일러 머레이는 37.5%라는 데뷔 후 최악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 킹스버리 감독은 리그 최고 수준의 패스 수비를 자랑하는 시애틀을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기대됩니다. 참고로 시애틀의 수비는 야드 허용률은 높지만 인터셉션이나 펌볼 등 상대팀의 패싱 공격 실책 유도율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 중 하나입니다. 내줄 때는 많이 허용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잠그는 효율적인 풋볼을 이번 시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NFC 동부지구는 가장 인기가 많은 팀들이 모여있는 디비전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흙탕 싸움을 보여주는 지구인데요. 이번 주 역시 지구팀들 간의 대결에서 승리한 뉴욕 자이언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하며 2승 4패의 댈러스가 지구 선두인 우픈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카일러 머레이의 애리조나가 속한 NFC 서부지구는 4팀 모두 5할 승률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에서 가장 험난한 지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테네시에게 42대 36으로 패배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요. 이번 시즌 시작 전 쿼터백인 왓슨에게 4년 177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었던 휴스턴은 앞으로 그와 함께할 4년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NFL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왓슨인데요. 대학 때 훌륭한 듀얼 쿼터백이었던 그는 NFL에 데뷔한 후 점점 패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팀의 수비를 한결 쉽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에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칼을 갈고 있는 5승 1패의 그린베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휴스턴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패배를 기록하게 될지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될 시합입니다. 그린베이는 전승을 기록하면서 템파베이와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그린베이는 애론 로저스의 데뷔 후 처음으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쿼터백을 지명하면서 애론 로저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즌 애론 로저스는 3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건재한데도 쿼터백을 지명한 팀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새로운 팀 템파베이로 이적한 오랜 라이벌 톰 브레디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쿼터 종료 후까지만 해도 10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2쿼터 시작과 동시에 템파베이 수비진이 인터셉션 2개를 기록하며 2개 모두 터치다운과 연결지으면서 시합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템파베이는 영혼의 단짝인 톰 브레디와 타이트엔드 그론키의 커넥션이 6경기 만에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즌에 대한 전망을 더 밝게 했습니다. 그론코우스키는 1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포함한 5개의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볼티모어의 라마 잭슨은 이번 시즌 첫 100야드 러싱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우승을 향한 페이스 올리기에 돌입했으며 캔사스 시티와 피츠버그 또한 승리를 기록하며 우승을 위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이렇게 간단히 주요 시합과 주요 선수에 대한 소식, 이야기와 풋볼 포지션 혹은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이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스타는 주로 쿼터백이지만 이 쿼터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펜시브 라인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오펜시브 라인 혹은 줄여서 O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포지션은 센터, 라이트 가드, 레프트 가드, 라이트 태클 그리고 레프트 태클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론키와 같은 타잇 엔드도 오펜시브 라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가장 큰 임무는
자신들의 팀 공격 옵션의 보호에 있습니다. 쿼터백 보호, 그리고 러싱 공격을 할 경우 길을 터주는 역할과 러닝백 보호를 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즉 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가 곧 러닝백과 쿼터백의 성적과 직결됩니다. 좋은 포수 없이 좋은 투수가 존재하기 힘들듯이 좋은 오펜시브 라인 없이는 이 공격 유닛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가 힘이 듭니다. 센터 포지션은 이 중에서도 매 플레이가 시작될 때 스냅으로 쿼터백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포지션으로 이들과 쿼터백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쿼터백은 공을 받은 뒤 패스를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초와 3초 사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미식 축구에서는 만약 오펜시브 라인이 쿼터백에게 3초 이상을 벌어줄 수 있다면 쿼터백의 패스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오펜시브 라인이 보호해주는 U자형 포메이션을 포켓이라 부르며 이 안에서 패스하는 쿼터백을 포켓 쿼터백, 그리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이 포켓 밖으로 나와서 직접 뛰면서 시간을 더 벌며 패스를 하는 쿼터백을 듀얼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 쿼터백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달리면서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포켓 쿼터백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패트릭 마홈스나 라마 잭슨처럼 포켓 밖에서 뛰면서 패스를 해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쿼터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풋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러닝백이 공을 들고 뛸 때 디펜시브 라인을 피해 멀리 돌 경우 성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러닝백은 직선으로 디펜시브 라인을 뚫고 나갈 때 더 성공률이 높고 많은 야드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길을 잘 열어주면서 러닝백을 보호해주느냐입니다.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약속된 길을 오펜시브 라인이 터주면 러닝백이 그 순간 디펜시브 라인을 뚫고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러싱 공격이며 이런 식으로 일선이 뚫리게 되면 가속도가 붙은 러닝백은 많은 야드를 전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식축구팀의 리빌딩 과정은 탑 티어의 쿼터백 혹은 러닝백을 영입한 뒤 그 특성과 스타일에 맞는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보통 실수를 할 때가 아니면 언급되거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지만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김영준 기자님의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많이 없는 풋볼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전술, 여러분이 궁금한 포지션, 여러분이 궁금한 선수, 혹은 여러분이 궁금한 시합이나 팀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기 없는 미식축구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미식축구에 대해서 더 많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